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스넌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 실현에서 우리가 두 번째 주제인 근원적 창의 영향 정체성과 창의적 인적 영향 개발 5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본관식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의 영향은 근원적 5 창의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근원적 5 창의 영향이 하는 근본적인 역할은 뭐냐면은 이것이 활성화될 때 우리에게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원적 5 창의 영향이 만드는 자아 정체성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근원적 5 창의 영향은 독창적, 차별적, 공감적, 리더적, 적응적 이러한 창의 영향으로 구성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독창적 창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아 정체성은 그 행동 특성을 보게 되면은 기원이라든가 시작, 원천 등의 근원 탐색을 이끌어내고 호기심과 변화를 추구하고 상상력과 모험심, 자유로운 행동을 위한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차별적 창의 영향은 바로 개인의 정치성, 즉 개성을 만들어내고 전문성과 개성 등의 차별적 가치를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별력과 고유성과 자립적이고 독립적이며 철저하고 포용적이고 도덕적 행동을 위한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공감적 창의 영향은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바로 상호 의존과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의사소통과 유머 감각을 만들어내고 개방적이고 배려적 행동을 위한 그런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리더적 창의 영향은 의견을 수렴한 능력과 자신의 사회적 포지션 확립 등의 지도자적 행동을 이끌어내고 자신감과 용감성과 솔선수범과 폭넓고 깊은 과심과 리더적 행동을 위한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적응적 창의 능력은 바로 조직과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이끌어내고 유연성과 인내심과 응용 능력과 자기가 속한 조직의 충성심을 보이고 또한 적응적 행동을 위한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가진 근원적 창의 영향들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이러한 자신의 고유한 행동을 위한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결합해서 다양한 기능적 창의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또 이 형성된 기능적 창의 영향은 개인이 가진 지적 특성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인적 영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 창의 영향이 개인 인적 영향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이것은 그림 2-3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설명드릴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적 영향이라는 것은 일의 성공적 수행의 원인을 제공하는 개인의 내적 프로세스나 능력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인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개인의 가진 지식이 바로 그들의 정체를 가진 근원적 창의의 결합의 상호작용을 통할 때 인적 영향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원적 창의 영향의 정체성이 이와 같은 인적 영향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에릭슨의 이야기 같으면은 자아 정체성은 동일성과 포용성과 전체성으로 특정되는 행동을 만들어내고 또 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 구현을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원적 5 창의 영향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아 정체성은 각각 자신의 가치 구현을 위하여 내재적 동기를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재적 동기라는 것은 자율적인 그런 동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재 동기를 기반해서 바로 이 자아 정체성은 지식과 기술과 경험 등의 지적 특성을 스스로 탐구하고 획득을 도모하고
이런 획득된 그 지식과 기술, 경험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의적 인적 역량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은 그림 2-3을 보게 되면은 근원적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근원적 다섯 창의 역량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 다섯 창의 역량이 활성화돼서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형성된 자아 정체성은 보면 스스로 기술과 지식을 탐색해서 자신의 기술과 지식과 경험을 우리가 획득하게 하고, 또한 이런 자아 정체성, 즉 자아 정체성은 바로 인적 역량 형성을 위한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내재적 동기와 그리고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 결합을 해서 개인에게 창의 역량을 기별하는 인적 역량이나 또는 조직 속에서 혁신 역량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얼마 정도 역할을 하냐, 바로 40에서 50% 정도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체성을 가진 근원적 창의 역량은 바로 인적 역량 형성에서 30%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비전과 개인의 비전과 목표는 10에서 20% 정도 기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 이론이 할 것 같으면은 개인의 비전과 목표는 바로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 창의 역량이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 비전과 목표는 개인의 근원적 창의 역량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의 인적 역량은 바로 개인이 가진 지식과 전문 경험이 한 50%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근원적 창의 역량이 한 50% 차지한, 즉 반반 정도 돼서 바로 개인 인적 역량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보면 개인의 인적 역량은 정체성을 가진 근원적 창의 역량과 개인의 지적 특성의 곱셈, 즉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체성을 가진 근원적 창의 역량은 인적 역량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원적 창의 역량의 정체성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개인의 인적 역량의 개발은 보다도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보면 바로 개인은 근원적 창의 역량의 정체성 개발에 따라 창의적 인적 역량 개발 5단계, 즉 잠재적, 자기주도적, 완전기능, 문제 해결 및 기업가 영향 단계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잠재적 단계는 근원적 창의 역량 모두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을 단계입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개인의 창의 역량과 선천적 재능이 비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람의 경우도 보면은 자신이 속한 인구 통일적 집단에서 평균 미만의 업무 성과, 성취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 단계는 5개의 근원적 창의 역량 중 1개 내지 2개가 활성화돼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창의 역량이 발현되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 행동을 나아갑니다. 이 자기 주도적 행동 단계에서 비로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인구 통계적 집단에서 평균 수준의 성취도를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완전 기능 단계는 5개의 근원적 창의 역량 중 3개가 활성화돼서 바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이 경우 창의 역량이 성장하게 되고 선후천적 재능이 개발되고 완전 기능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인구 통계적 집단의 평균 이상의 성취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해결 단계는 5개의 근원적 창의 역량 중에 4개가 활성돼서 이들이 정체성이 확립될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주어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후천적 창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구 통계적 집단의 평균보다 큰 성취를 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단계, 기업가적 단계 또는 완전 자아실현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5개의 근원적 창이 모두 활성화되는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업가적 역량을 발현하고 선천적 및 후천적 창의 능력이 모두 개발됨으로써 대개 이런 사람들은
글로벌 수준의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근원적 창의 역량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을 사용할수록 다양한 그러한 역량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근원적 창의 역량을 결합하면은 다양한 기능적 창의 역량을 만들어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근원적 창의 역량 개발 5단계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갈수록 그들이 가진 근원적 창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적 창의 역량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자에게 작용하는 리더적 및 독창적 창의 능력을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의 과학적 원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적 기회에 대한 그런 과학적 원리를 창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근원적 창의 역량이 개발될수록, 즉 정체성이 확립될수록 개인은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고, 또한 파워의 다섯 속성의 능률적 동시다발 작용으로 완전 기능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원적 다섯 창의 역량에 의해서 완전 기능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바와 같이 창의 역량이 활성화되면은 자아실현 경향성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자아실현 경향성은 개인에 작용하는 파워의 다섯 속성을 능률적으로 동시다발 작용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완전 기능 행동이 나아가서 완전 자아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정 근원적 다섯 창의 역량과 개인의 인적 역량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 실증 연구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구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초등학생 233명에게 작용하는 근원적 다섯 창의 역량에 관한 실증 분석입니다. 1군에 속한 106명의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5가지 근원적 창의 역량에 모두 마이너스로 작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5군에 속한 47명의 학생들에게는 5가지 근원적 창의 역량이 모두가 잘 활성화되고 또 정체성이 잘 확립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군과 5군에 속한 학생들의 학교의 학습 능력과 자기개발, 성실성과 사회기여 및 학업력과 학업 판단력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1군에 속한 사람들, 즉 5개 중에 하나도 개발되지 않은 사람 잠재적 능력 단계도 설명했습니다. 잠재적 능력 단계 이 학생들의 바로 학습 능력과 자기개발, 성실성과 사회기여, 학업의 판단이 모두가 다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속한 집단 평균 미만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5군에 속한 47명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학업 성취도 학업 만족이 모두가 다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평균보다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림 2-5를 보게 되면은 잠재적 단계에서 자기 주도적 단계, 완전 기능, 문제 해결, 완전 잘 나아갈수록 바로 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원적 다섯 창의 개발됨으로써 사람들은 창의적 인적 영역 개발 5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 초등학생 234명 중에 1군에 속한 잠재적 속한 학생들이 106명으로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약 45%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5가지 창의력 모두가 잘 개발된 학생을 보게 되면은 47명으로서 전체 학생 중에 20%가 됩니다. 그러나 4군 학생들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이 초등학생들 중에 233명 중에 약 46%가 바로 5가지 근원적 창의 역량이 모두 잘 개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은 바로 1군에 속한 106명의 학생들입니다. 약 45% 정도 학생이 바로 근원적 창의 역량이 모두가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학업 성적과 학업 만족도는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모두가 마이너스로 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학업 성적과 학업 만족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이들의 근원적 창의 역량 개발이 필요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사회인들의 창의 역량 개발과 그 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2-6을 보게 되면 중국 산동성의 빅데이터 기업 447명의 근원적 다섯 창의 역량 활성화에 따른 그 군집 분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군을 보게 되면은 1군에 속한 77명의 조직원들을 보게 되면은 5가지 근원적 창의형이 모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4군에 속한 150명의 조직원들을 보게 되면은 5가지 근원적 창의형이 모두가 플러스로서 아주 활성화 잘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 영향을 보게 되면은 4군에 속한 150명의 직원들을 보게 되면은 자발적 목표 설정, 회사 제도 규칙대로 자발적 준수, 부서 간의 상생 협력의 문화, 업무 혁신 수준, 업무 만족, 자발적 업무 수행, 상생 협력 이런 모두가 다 업무성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군에 속한 77명을 보게 되면 이들의 7가지 업무성은 모두가 다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우리가 근원적 창의 역량의 개발에 따라서 조직에서 업무 성과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에도 보게 되면 447명 중에 4군에 속한 조직원들이 150명으로서 약 33%에 해당됩니다. 또한 1군과 2군을 보게 되면 창의형에 거의 개발되지 않은 이런 조직원들입니다. 1군과 2군의 그 비율을 보게 되면 약 57%에 해당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우리 학생들이나 중국의 기업에서 비교해 볼 때 바로 근원적 창의 영역 개발에 따라서 이들의 업무 성과나 또는 학업 능력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업무 성취를 높이고 학업 능력 개발하고 나아가서 자신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근원적 창의 영역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근원적 창의 역량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이 잘 개발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도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노력과 환경에 따라서 그 창의 역량의 역량 개발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창의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의 영역 주의적 순환과 완전 자아 실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